어디 있어?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Second Order Linear Equation인데, Second Order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제 Second Order Linear Equation이에요. Second Order란 말은 여기가 미분이 두 번 돼 있죠. 여기는 한 번 돼 있고, 여기는 그냥 Y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Second Order라는 거고, Linear라는 것은 여기가 다 이제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제 뭐 여기에 디퍼런 2차 도함수, 1차 도함수가 이제 들어있다는 말일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제 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여기가 이제 0입니다. 그걸 갖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다 그러고 여기가 0이 아닌 난지로일 때는 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다. 그래서 그 다음 챕터, 이건 다음 챕터예요. 이 챕터에서는 여기가 0인 걸 다루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제 이 해가 있는데 해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Y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Y에 대한 1차도 함수죠, 이게. 그 다음에 이 Y에 대한 2차도 함수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fx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그러니까 2차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푼다는 말은 이 fx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부분은 여기 gx 이게 0인 경우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용어에 대해서 예, 잘 모르겠는데, 이차 선형 방정식, 예, 일개 선형 방정식, 일개 선형 미분 선형 방정식, 이런 용어들이,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난 호모지니어스,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 호모진 한번 뭐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세컨 오더 그러니까 2차 도함수란 말이죠. 그건 여기가 2차 미분이 돼 있죠. 여기가 구조를 보면 이게 y 함수가 있고 y 그다음에 이게 y에 대한 1차 도함수죠. 이게 예. 그다음에 여기가 y에 대한 2차 도함수고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죠. 지금 이 이퀘이션에서는 그래서 이게 세컨 오더인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그다음에 리니어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다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리니어지 않나 제가 그냥 추측합니다. 그냥 이렇게. 아니, 저는 이게 세컨드 오더 리니어 이퀘이션 그러면 2차 선형 방정식인 거죠? 2차 미분, 정확히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그렇게 아, 보면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예, 1개, 2개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1개, 2개 음. 처음 들어보는데요. 잘 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호모지니어스, 난 호모지니어스는 이 호모지니어스는 뭐 균일하다는 거고 난 호모지니어스는 불균일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뭐 직역하면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저도 이 맥락에서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나요? 책이 없어가지고 혹시 아신 분들 있어요? 이 부분이 한글 책에 없어요. 그래서 네. 한글 용어를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잠깐 찾아봤더니, 네. 어디, 좀, 잠깐만요. 음, 뭐, 제차 방정식, 아, 뭐, 그런 맞아. 식으로 나와 있기는 하는데, 네, 제차, 저도 미제차, 제차라는 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냥 호모지니어스, 넌 호모지니어스, 이런 말만 많이 들었지. 네, 제가 동차, 지금 잠깐 급하게 찾은 거에서는 호모지니어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호모지니어스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호모지니어스가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서 호모지니어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찾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지금 오은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GX가 0일 때 호모지니어스, GX가 0이 아닐 때 넌 호모지니어스 이렇게는 알고는 있었는데 호모지니어스가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하는지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이 그러니까 0인 거 맞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이제 x 개수를 의미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gx가 0이면은 y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호모지니어스고 그러니까 나중에 노 호모지니어스라고 해가지고 그건 gx가 살아있잖아요. 그건 이제 x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저도 정확히 이해 못했겠는데 나중에 그 보면 이제 해가 나오잖아요. 그 특수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X 차수하고 이제 맞아가지고 그런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Y가 있냐 그러니까 X가 있냐 없냐가 아마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음, 음, 그게 말이 설득력 있네요. Y만 있냐, X도 있냐, 이건가 보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띠어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띠어럼이 이게 이제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는 해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해가 이제 두 개인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YX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Y1X라는 게 하나 답이 해가 될 수 있고, 또 Y2가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 해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 더하기 두 번째 해. 그 다음에 이 해에다가 상수배. 그 다음에 이 해에다가 상수배. 그렇게 더하면 이게 전체가 해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차수가 높아질수록 이 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비디오에서 본 건데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1차 도함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차 도함수란 말은 이걸 적분을 하면 뭐 y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여기는 2차 도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두 번을 하겠죠. 인테리어를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도 무슨 C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이게 차수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차수가, 여기에 그 미분 차수가 올라갈수록, 여기 C, 들어갈 수 있는 이 상수도 개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Y에 해당하는 해도 이제 늘어나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둘인데, 근데 그 YX는 그 두 해의 선형 결합으로 이어진 수많은 것들이 다 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1도 해고 Y2가 해일 때는 Y1의 이 상수배 더하기 Y2의 상수배 이렇게 선형 결합을 해서 그게 이제 해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써보면은 그냥 그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Y1X.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Y2X가 이게 어떻게 써야 될까? 솔루션. 이게 이제 솔루션 4 여기에 요거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이걸 그냥 여기 이거하고 그대로 저는 이제 이걸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P1X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PX의 Y1의 2차 도함수 플러스 QX의 Y1의 1차 도함수 플러스 RX Y는 0. 지금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이 Y1이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2에서도 Y2도 솔루션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냥 PX의 Y2의 2차 더함수 더하기 QX의
y2의 1차 더함수 플러스 rx의 y의 2는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 뭐 책에서는 이제 증명을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이게 왜 make sense 하나 그것만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cy1 플러스 c2y2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어떻게 하냐 이게 그 y1이 솔루션이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이 형태로 그냥 써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형태로. 그러면 이걸 쓰면 y의 x는 여기에 이제 뭐 상수배를 했으니까 c1의 px의 y1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2x의 y1의 1차 더함수 플러스 rx의 y 플러스 그 다음에 그대로 이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c2의 p의 x의 y2의 2차 더함수 플러스 q의 x의 y의 2차 더함수 플러스 r 여기 입이 빠졌네요. x의 y의 2.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걸 지금 0이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0이다 그랬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전체 이거 전체 0이다 그랬고 이거 전체 0이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C1 곱하기 0 플러스 C2 곱하기 0. 0. 그래서 이게 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책에서는 물론 이렇게 약간 다르게 정리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게 왜 이게 왜 make sense 한지 보기 위해서 그냥 한번 써본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종의 이제 그 프로퍼티 하나의 프로퍼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죠. 뭐 이제 그런 거고.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이런 그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gx가 지금 0인 경우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 이 해가 y1과 y2 다시 말해서 이 해가 되는 거 이게 리니어 인디펜던트. 리니어 인디펜던트란 말은 y2는 뭐 cy1 이런 식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디펜던트 돼 있는 거죠. 상수배예요. 근데 이렇게 인디펜던트 상수배 곱한 거 그게 아니라면은 이 형태가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제너럴 솔루션이라는 것은 이 상태를 커버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후반부에 보면 이런 이제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을 구해놓고 이거에 대한 초기값을 구하면 그 초기값에 해당하는 파티클러 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가 서로 상수배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게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게 제너럴 솔루션. 다시 말해서 이 이퀘이션에 대한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증명 못 하겠습니다. 책에서도 이게 뭐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뭐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이 형태가 이제 이 책에서는 커브가 되는데 이거하고 차이점은 여기는 px죠. qx고 rx. 사실 이 코이피션트가 코이피션트? 개수. 여기 개수, 예, 여기서는 다 상수죠. 이렇게 A, B, C 상수로 되어 있고, 여기는 PX, QX, RX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게 차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이피션트 형태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그 해를 찾기가 이제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다음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디퍼런셜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y를 찾는 거죠. 그죠? y를 찾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스트럭처를 보면
이, 이 y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한번 미분하면 이거 나오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지금 이게 나왔단 말이죠. 스트럭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서 하나를 미분했는데 자신이 나와요. 그게 1차 도함수요. 근데 그 1차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자신이 나와. 그게 2차 도함수죠. 그런 함수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렇게 그 개수가 상수로 되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합이 찾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어떤 함수가 그걸 미분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있죠. 우리 했었던 그게 EX죠. 기수함수. 그러니까 y는 e to the x. 이게 한 번 미분하면 e to the x, 두 번 미분 아무리 많이 해도 e to the x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한 번 미분했을 때 이 개수가 나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미분했을 때 개수가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어떤 상수 r을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갖다 한 번 미분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r에 2에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미분, 다시 말해서 2차 도함수를 구하면, 여기다 r을 빼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r의 제곱에 2대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y에다 넣어보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곱하기 y 더블 프라임이 r 제곱 2의 rx 이거고 그 다음에 by 프라임은 b 곱하기 r 곱하기 2 to the rx고 그 다음에 cy는 c 곱하기 2의 rx는 0. 그러면 이 식이 지금 딱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하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다시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ERX로 다 묶어낼 수 있죠. 이게 다 있으니까 ERX, ERX, ERX. 그죠? 그럼 이걸 묶어내면 A, R의 제곱 플러스 B, R 플러스 C의 2의 R의 X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해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보면 이건 무슨 짓을 해도 이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X에다가 0을 넣으면 1이 돼요. 이건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수함수가 이렇게 되죠.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면 뭐가 0이 될 수 있냐면 이걸 가지고 이게 0이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AR의 제곱 BR 플러스 C 다시 말해서 그 근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는 0.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그 해는 이것만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답이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R이 나오는데 R이 지금 결국에 2R이죠. 2R. 아니 여기에 있는 이 R들. 이거 지금 1차 미분, 2차 미분 아니다. 원래 YX 1차 미분, 2차 미분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R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여기에 지금 R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R1은 여기 플러스에 해당하는 이게 나올 거고 뭐 이게 뭐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 R2는 여기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완벽시키는. 그래서 그러면 그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해가 하나 있고 또 해가 또 하나 있을 때 이걸 상수부해를 해서 각각 더하면은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 그랬죠. 한 조건은 Y1하고 Y2가 리니얼 인디펜던트하고 그걸 만족시킨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YX가 원래 이거였으니까 여기에다 R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하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Y는 해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상수배하는 거고 Y에 이걸 R1이라고 합시다. 이게 플러스가 나오는 거. R1에 X 플러스 C2에 Y에
Y가 아니라 2죠, 2. 2에 2에 R죠. 이게 채널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연결고리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디 이 부분요? 예, 예, 예. 그게 왜 나왔는지 그 위에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R이 두 개가 R1이라는 게 나오고 R2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요? 여기? 네네, 이거 근해 뭐, 공식 쓴 네, 거잖아요. A, B, 네, C를. 네,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Y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 함수 네. Y 이게 지금 2차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Y 함수가. 근데 우리가 Y를 먼저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예, 예. 다시 말해서 답이 하나는 뭐냐면 Y는 2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분의 2의 X 이거 R1을 하나 집어넣는데 그게 하나 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해는 여기에다가 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분의 2A 그다음에 X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R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Y1이라는 해가 하나 나오는 거고 Y2라는 해가 하나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Y1인 거잖아요. Y1이라고 합시다. 이거 Y 하나 이게 해가 나온 거고 이게 Y2의 해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배운 게 앞에서 보였던 게 상수배 해서 더하면은 두 개를 더하면 이게 가장 제너럴한 솔루션이 된다.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Y1이고 이게 Y2고 Y1이라는 것은 R1 여기 플러스인 것을 여기 하나 들어가는 거고 R2는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해 공식이 R을 구한 거고, 그죠? 네. 네. R을 구한 거고, 2에, E to the X, E to the RX에 그 R을 집어넣은 거란 얘기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그 토마스 선생님도 슬레이에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썼을 때 나온 거 이거 있잖아. 이걸 갖다가 auxiliary equation 또는 characteristic equation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characteristic equation 이게 번역가 뭐죠? 이게 뭐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특성 방정식이요. 특성 방정식, 특성 방정식. 예. 특정 방정식 아, 이걸 갖다가 이제 특정 방정식이다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두 번 얘기해 주셨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linear independence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y1x, y2x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y2가 y1의 상수대로 표현이 된다. 그럼 그게 리니어 디펜던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뭐랄까 스칼라, 리던던트 정보인 거예요. 리던던트. redundancy, 스칼라 곱하면 된다는 뭐 이건. 예, 예. 맞아요. 이게 기억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그래서 그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영락들이 이제 보통 나오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 한 방향. 그러니까 평행한다. 이게 막 한 방향이 아니라 평행이란 말이거든요. 평행한다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건 리더던트한 정보예요, 사실은. 예, 감사합니다. 존스턴 저번에 챕터 1부터 그냥 봤는데 여기서 막히더라고요. 저는 linear independent가 뭐지? 하고 그 다음 뒤로 못 갔거든요. 이게 그건 선형대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특성 방정식이란 말도 나오고, 근데 뭐 특성 방정식이요? 이걸 갖다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이거. characteristic. 근데 그게 선형대사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y는 x, 예를 들어서 y1은 x, y1. 이것은 리니어 디펜던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변수예요. C 가면 컨스턴트 아니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아마 이정현 선생님 말씀 다루는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C일 때 Y1은 어떤 상수대 이렇게 이게 C 하나의 고정된 넘버일 때 이게 linearly dependent 돼 있다고 그러고요. 이게 X 어떤 상수로 돼 있을 때 이건 linear 두 개는 linear independent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이제 그래서 이 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거고 그다음에 특성 방정식 구하는 거, 이 과정을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있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세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경우 이럴 때는 r에 대한 해가 두 개가 나오죠. 우리가 방금 배웠죠. 1, 2. 그다음 두 번째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일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가 이거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이 이게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죠? 실수 체계에서는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럴 때는 컴플렉스 넘버 개념이 이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 다시 말해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을 때 이 해를 구하는 그 공식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럴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루트 안의 값이 음수일 때는 컴플렉스 넘버를 사용을 해서 해를 구해야 되냐 이제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x 그 케이스 1 0보다 큰 경우일 때 그때는 이제 해가 두 개 나오겠죠. 근데 그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식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주어졌을 때 한번 해를 구해봐라.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 공식을 사용해서 하면 쉽게 풀리는데 그냥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그게 더 이걸 하는데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y를 2의 r에 x로 했죠. 그게 이제 해일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돕고 그 다음에 그러면 y 프라임은 r의 2의 r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더블 프라임은 r의 제곱 2의 r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그대로 이제 그냥 이 공식에 집어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y 더블 프라임은 r의 제곱 2의 r의 x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플러스 r의 2의 r의 x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r의 x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이제 이 r의 x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그걸로 묶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r의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의 r의 x는 0.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특성 방정식을 찾았죠. 이게 특성 방정.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를, 그러니까 이걸로 어떤 수를 써도 0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0이다. 그걸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r 플러스 3, r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r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x가 그러니까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r이 두 개가 나오는데 r1이라고 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r2는 2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여기에 이 공식을 사용을 하면 이걸 사용하면 쉽게 이제 그 우리가 이걸 쓸 수 있겠죠. 그러면 r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지금 이걸 보면 돼요. 하나는 y는 상수배하고 2의 마이너스 3x 여기다 집어넣는 거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서면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2의 2의 x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이게 진짜 답인가? 해보려면 이거 y 찾았으니까 이거 y 프라임에서 이거 한번 찾아보고
y 더블 프라임 찾아가 참여보고 그래서 다시 여기 취재 딱 하면 0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수 있는 거죠. 네. 그건 그냥 이제 해보면 된다. 그 정도 하는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x가 0인 경우예요. 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체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솔루션이다 그러거든요. 선생님, 이거 조금 키워줄 수 없나요? 화면? 아,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 b제곱 마이너스 4x가 0일 때는 이게 솔루션이다 그래요. 근데 이게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면 여기는 x가 있고 여기는 x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래 x하고 이 아래 x는 리니어 인디펜던트라는 걸 첫 번째 이제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사전계량 할 수 있는데 이게 리니어 인디펜던트 이것과 이게 리니어 인디펜던트 관계이죠. 그러면 이게 왜 나오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잠깐 써볼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2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는 경우예요. 그죠? 이럴 때 r은 뭐가 될까요? r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분의 2는 0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네? 마이너스 0을 2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2ar은 b라고 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렇죠. 간단히요. 그 다음에 2ar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 솔루션으로서 하나 이건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1 하나의 해는 뭐냐면 2의 마이너스 2의 다시 말해서 r인 거죠. 이 r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가 하나 찾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C2가 선수가 아니고 X 이런 식으로 그 X에 대한 함수가 되어 있을 때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럴 때를 이제 해서 지금 하나는 이건 이제 찾아 놓은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Y1이다 그랬으니까 Y2X라고 써볼게요. Y2 그러니까 이 경우를 지금 어, 이게 이 아래 X가 아니라 이 아래 X인 경우를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미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프로덕트 룰 사용해야겠네요. 이게 X 있고 여기 X 있으니까. 그럼 프로덕트 룰을 하면 첫 번째는 R에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그래서 2R에 X. 두 번째는 X 그대로 써주고 2R에 X를 미분해야 되니까 X R에 2에 R에 X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이제 더블 프라임 하면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앞에 건 네, 앞에 건 그냥 R에 2에 R에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두 번째 텀 이걸 다시 한번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니까 X에 대해서 첫 번째 미분하면 R에 1로 되니까 R에 2에 R에 X가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X가 그대로 살아있고 뒤에 걸 해주니까 R 제곱 2R에 X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정확했어요? 그다음에 그 y 그다음에 첫 번째
미분함수, 두 번째 미분값, 첫 번째 미분값, 두 번째 미분값 이걸 갖다가 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겠다. 여기 아니요. 여기 밑에 y2 프라임은 r 곱하기 2의 rx 승이 둘이니까 2, 앞에 두 항을 합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함수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을 때 여기에다 이제 맞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y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y가 있으니까 그럼 그 형식에 맞게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y2 프라임이 예, 이거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이 똑같은 거니까 이걸 2 곱하기 r 네, 예, 곱하기 2의 rx 승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음. 쓰려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건 y 나중에 이걸 하려고요. 갖다가 카피를 쓸게요. 뭐 카피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y 더블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y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 2r의 x 플러스 x r의 2r의 x 플러스,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2r의 x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 2r의 x로 하나 묶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 아니, x 2r의 x, x 2r의 x, x 2r의 x 이걸로 묶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2r의 x네요. 색깔로. 이 그러면 y 프라임 2하고 y2의 프라임하고 y2의 2 프라임을 더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y2 프라임 지금 더한 거고, 네. 그대로 써진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y 프라임 그대로 써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네. y인 거고. 왜냐하면 이게 솔루션 0이라고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y 더블 프라임, 여기까지가 y 프라임, 여기가 y. 이렇게 써진 그거 거예요. 지금 왜 더했죠? 왜 더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이게 해가 될 수 있으면 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ERX 여기는 그냥 그 상식인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알아요. 하나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 근데 XEREX 여기가 상수가 아니고 만약에 X에 대한 어떤 함수의 형태로 돼 있을 경우로 가정을 해서 한번 이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게 이제 그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Y2는 XERX 이걸 갖다 넣고 이것을 1차 미분, 2차 미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1차 미분, 2차 미분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더했을 때 이게 진짜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y하고 1차 미분하고 2차 미분을 왜 더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지금 여기 AY2 프라임 더하기 BY 프라임 더하기 CY는 0 여기다가 대입하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A가 제가 지금 뭐가 헷갈리고 있어요. 여기에다 해야 되는 그죠. 이게 지금 솔루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A, B, 더함수니까, C가 안 곱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2차 더함수, 여기에다 다 지금 A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2차 더함수 같으니까. 그 다음에 1차 더함수 거기에 B가 B. 들어가야 되죠. B가 들어가야 되죠. 죄송합니다. 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B가,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에 B가 들어가고, 여기에 B가. 그 다음에 1차 더함수 여기가 지금 C니까, 여기에다가 C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지금 이거는 똑같죠? 2A 아래 2의 아래 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것은 AX, 다섯 개 X, 플러스 BE 아래 X, 플러스 BX, BE 아래 X,
플러스 CX입니다. 아니, C는 그냥 C만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위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C 뒤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C만 있는 거. 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게 아니라 아, 이거 밑에 제너럴 거군요. 솔루션 오브 뒤에 있는 거 여기다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대입하고 아, 예, 하면 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건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ERX, 이걸로 묶는 거고, 또 하나는, XERX 형태로 지금 묶는 거예요. 지금 위에 지금 여기에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ERX, XERX.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ERX 여기도 있는 거니까 EA 플러스 B의 ER의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여기가 지금 X, ERX가 있는 거죠. A, R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 여기가 X, ER의 X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 B, 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X, ER의 X가 있죠.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앞에 EA R 플러스 B인 것 같아요. 아, EAR. EA R 플러스 B 맨 앞에. R이 빠졌어요. 예. 네. 네, 그리고 한번 뒤에 XERX 또. 여기가 옵션 X에 2에 R에 X는 이거는 지금 맞게 됐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건 지금 우리 알아요 뭔지 왜냐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아니다 이게 그죠? 지금 이게 0이라고 나왔으니까 R은 이거고 그래서 EAR 플러스 B는 0이라는 게 하나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전체가 0인 거예요. E, R의 X 플러스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또 0인 걸 지금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0 곱하기 X, 2의 R의 X는 0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0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 상황하고 지금 정확하게 그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결국에 보인 것은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x가 0일 때는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거 2r의 x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상수 c가 아니라 어떤 변수 x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확인을 해봤더니 이럴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0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x일 때는 이게 그 일반적인 함수가 된다는 거죠. 제너럴 솔루션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이제 이미 찾아놓은 거죠. 어, 여기서 EA 마이너스 지금 이게 EA 마이너스 4AB 이걸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전체를 한번 써보죠. 그냥. 그러니까 R은 뭐냐 여기서는 뭐냐면 EA니까 8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6T 12의 제곱이니까 144 마이너스 그 다음에 4에 있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9 하면 이게 144가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는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여기가 0이니까 r이 마이너스 8분의 12는 4, 28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요. 그죠? 이때 이게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식에 맞게 이 식에 맞게 써주면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y 이 솔루션은 C1에 2R이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X죠. 플러스 C2에 여기는 X가 하나 더 붙고 2에 R에 이게 이제 그 채널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하여튼 뭐 이게 채널 솔루션입니다. 이 장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제곱 마이너스 4x가 연보다 작은 경우. 이게 이제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걸 상기를 해보면, 플러스 C는 0인데, 이때 해가 이제 뭐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 마이너스 4ac여서,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로 사용할 때는 이 안이 음수가 될 수가 없죠. 네?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음수가 됐다는 경우가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떤 식으로 쓸 수 있겠냐면 이 얘기는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 안이 지금 i 제곱 곱하기 어떤 상수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 전체가 0이니까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 어떤 상수의 제곱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이 얘기는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i에 c 이거 제곱 밑을 없애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그 컴플렉스 넘버의 전환되는 패턴이죠. L 플러스 B가.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고 선생님, 요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i제곱 c제곱이 되는 거. 이건 그냥 이제 그 이 안이 지금 0이라고 했죠. 근데 그 컴플렉스 넘버 보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제곱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무슨 숫자예요. 이게 컴플렉스 넘버의 거기 시스템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r이 b제곱 마이너스 4의 수가 음수기 때문에 응. i 제곱 마이너스 1이가 되죠. 컴플렉스 넘버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냥 이게 음수니까 그냥 i 제곱이라고 일단 써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의 수를 갖다가 그냥 어떤 그 상수의 작업이라고 이렇게 그냥 써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음수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바뀌어 보면은 이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 그걸 이렇게 써본 거예요. 실제 계산이 아니고. 지금 이제 i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보니까 이제 a 플러스 bi 나중에 컴플렉스 넘버의 전형적인 이제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x일 때는 실수 체계를 가지고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컴플렉스 넘버 시스템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스킬을 하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컴플렉스 넘버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나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책에 선생님, 보면 말씀이 좀 잘 안 들리는데. 어떤 말씀이 부분, 잘 안,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안 들려요. 저만 잘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다른 부분은 분들은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아,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아, 지금 잘 들립니다. 네. 예. 여기서 이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단지 이제 케이스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이 안이 음수가 될 때는 실수책으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플렉스 넘버를 도입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냥 단지 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네. 그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책에서 그 다음에 그 컴플렉스 넘버일 경우에 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여기서 이제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에 그게 음수일 때는 이런 형태의 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컴플렉스 베타, 아니다, 코사인 베타, 여기 사인 베타, 이게 이제 그 컴플렉스 시스템일 때 그 컴플렉스 시스템을 가지고 해를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 경우는 그냥 스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찾은 건 제너럴 솔루션이었어요. 그죠? 제너럴 솔루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았던 게 이런 형태의 제너럴 솔루션. 다시 말해서 C1, C2 값을 우리가 지금 특정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건 그냥 단지 이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모든 제너럴 솔루션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어떤 이제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 이 어떤 특정 변수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언제 그걸 찾을 수 있냐면 그 이니셜 값을 주면은 그걸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쉽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니셜 값을 이제 두 개를 줬죠. 그러니까 y 0일 때 값이 1이고 y 프라임 0일 때 1이고. 그러면 우리가 y 값을 찾아서 이걸 대입해보고 그다음에 그 찾은 y 값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해보고 그러면 그냥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1, C2 값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특정 방정식으로 쓰면 R의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냥. 그러면 이것은 R 플러스 3에 R 마이너스 2는 0이고 R의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R의 두 번째 값은 2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제너럴 솔루션으로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C1에 2에 하나 이게 마이너스 3, R 값이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C2에 2에 X. 이게 제너럴 솔루션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제너럴 솔루션을 찾았으니까 y가 0일 때 1이고 y 프라임이 0일 때 1이다. 이걸 이제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1 여기에 그러면 C1, C2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니셜 초기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먼저 구할게요. y 프라임까지. 그러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C1, 2에 마이너스 3X가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께서 2C2, 2X가 되겠네요. 맞죠? 예. 그러면 y에 대해서 초기값 0 구하면 0은 지금 여기에다가 그냥 x에다가 0을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면 이건 1이 되고 여기 대입하면 이것도 전체 1이 돼요. 그러니까 C1 플러스 C2가 남네요. 그죠? C1 플러스 C2. 근데 초기값이 0일 때는 이게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y 프라임 0. 여기에다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3C1에 여기 0인 대입하면 이건 1이 될 거예요. 그냥. 그죠? 뒤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0 때문에 1이 되니까 2, 2는 이게 0이죠. y프라임 0.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C1, C2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위에 거 3C 플러스 1, 3C 플러스 1은 3이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건 0 플러스 5C2는 3이니까 C2는 5분의 3이 될 거고, 그죠? 여기다가 5분의 3을 넣으면 C1은 1-5분의 3이니까 5분의 2가 되나요? 그죠? 예. 그러면 찾았으니까 이제 C1, C2를 갖다가 이 Y, 원래 Y에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C1이 5분의 2, 그다음에 2에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여기 C2가 5분의 3, 그다음에 2의 x. 이게 이제 그 초기 값을 통해서 구해낸 파티큘러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C1, C2 문제 사용했단 말이죠. 그죠? 결국에 뭐 말은 어렵게 했는데 이니셜 밸류 앤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이건 뭐냐면 초기 값을 구하면 초기 값이 주어지면 그 초기 값을 갖다가 제너럴 솔루션에다가 대입을 해서 C1, C2 값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게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게 뭐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맨 마지막에서 이제 이렇게 서머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R1, R2가 나올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C 그게 0보다 큰 경우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값이 이게 R1, R2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일 경우에는 이게 R이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죠? 루트 1이 0이 되니까 다.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 X가 있고 여기는 X가 없어요. 근데 이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관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건 컴플렉스 넘버 시스템으로 되고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 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선형대수에서는 그 특정
특성 방정식 구할 때 이제 행렬로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엄청 고차 방정식일 경우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더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 우리 지금 여기서 할 때는 사실 이게 미분 방정식 정도는 그렇게 그냥 뭐 행렬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맞아요. 네, 해도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은데 네. 그게 왜 그렇게 하고 막 대각화나 이런 거는 왜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미분 방정식 풀 때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행렬이라는 게 그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기 2차까지 아니라 n차까지 늘릴 수 있는 그게 파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막 10차다 그러면 행렬을 10 by 10 행렬로 만들 수 있겠죠.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행렬 이야기할 때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하잖아요. 이게 네. 10차가 아니라 n차까지 늘리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음. 상상을 못 하니까 이제 대수적인 방법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n차원까지 늘려나가. 그러니까 그만. 저는 미분 방정식이 꽤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 고유값, 고유벡터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를 뭐에 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하는데 이거를 왜 하고 있지 하는데 이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쓴다고 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이게 이 대각화나 이런 게 하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엄청 고차 방정식을 할 때 이 대각화를 해서 하면 더 편하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좀 공부해 보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 드네요. 저도 토마스 선생님이 올려놓은 슬랙 보고 딱 보니 그러고 나서 책을 읽어보니까 막 여기서 지금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리니어 인디펜던스였어요. 네, 네. 이정현 선생님 작품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네. 아, 네네. 잠시만요. 근데 사실 제 발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그냥 봐가지고 이거 미분 방정식이라 가지고 저도 이거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하면서 그냥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저도 정확히 100%는 이해 못하고 한 30% 정도만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10, 많이 이해 못했어요, 이건 진짜. 네네. 저는 듣다가 잘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 미분 나도 잘 것 방정식이 같아서 어려운 거 같아요. 샤워했어요. 네? 샤워하면 샤워했어요. 샤워하면 잠 더 잘 오는데요, 원래. 아, 그래요? 그 샤워하면 코어의 경락 온도가 말씀드려요. 떨어져가지고 잠이 더 잘 온대요. 음, 잠을 자려면 몸의 온도를 약간 낮춰야 되거든요. 음. 그 막간을 이용해서 그 매튜 워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Why We Sleep이라는 책 썼거든요. 근데 그게 번역도 돼 있어요. 우리는 왜 잠을 자는 건가? 저희 집에 사놨는데 그 책을 읽으면 잠에 대해서 어,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책 읽기가 좀 그러면 팟캐스트도 있어요. 매튜 워커하고 슬립하고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팟캐스트 영어로 나오긴 하는데 그거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책이나 팟캐스트나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게 아, 저 잠깐 차에 좀 갔다 오려고요. 잠시만요. 다 포기해가지고 어차피 많이 보지도 않고 보는 사람은 저를 모르고 뭐 그래서
나라를 구하지 않는 한 저를 기억하겠어요, 사람들이. 직문수 같은 클래스는 좀 위험한데. 뭐 여기는 아주 안전한 공간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질문하셨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그 다이버전스 티어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직문수를 봤거든요. 시간도 없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 그러면 차근차근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봤더니 제 질문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딱 궁금한 걸 제가 딱 알아서 질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했어요.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그때 저하고 지금 저하고 궁금한 게 비슷한지.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저 때 어떻게 저런 질문을 생각했었지? 뭐 이런 느낌도. 저는 리니어 알제브라 공부하면 조금 걱정돼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공부를 꽤 하셨는데 저는 김문수 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이겐밸류 하시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런 거 알려드는 게 저는 이제 행정씨만 지금 두 단 파고 있어가지고 역시. 우와, 어, 깊어지셨겠네요. 아직도 모르는 게 산더미인 것 같아요. 저는 행렬식 하면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아,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네네. 예. 저는 이제 논 호모로지러스 리니어 뭐 리큐션이라는 거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인터넷 검색하기로는 이게 한글 뜻이니까 그 비동차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제차 방정식이라고 또 들어가지고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언급을 그러니까 허윤신 씨께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글 책으로는 이제 생략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공부하기에 너무 뭐라고 해야지 너무 그러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 책 딱 보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따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선생님 죄송해요. 논 호모 뭐라고 쓰신 거예요? 뒤에 게 논 이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입니다. 지니어스예요? 지니어스 맞죠? 이 발음이. 어스는 보이는데 야자 같아요. 아, 하지. N이 빠진 것 같아요. N. 애니데 화에서 중간에? 어, 그러네. 뭔가 여기서 애니 빠졌죠, 여기서. N-E가 빠진 것 같아. G-E-N-E-O-U-S잖아요. 네네네. 지니어스. 이게 N하고 맞아. E가 빠졌어요. N-E. 윤리쌤은 그렇습니다. 글이 써 잘 읽으시네요. 큐에이션에서 Q 다음에 U가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선생님 밑에 0인지 6인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그러니까 리니어 이퀘이션에 이자를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이게 이자 위에 게 이는 같네요. E-Q-U-A-T-I, I도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영어 제가 여기서 영어 실력 다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이게 쓰셨나 봐요. 야자다. 예. never mind. 호모지니어스란 얘기시죠? 네, 호모지니어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 여기서 영어 실력 다 털어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아. 아마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뭐지? 번역하고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형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 아까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gx가 0이 아니거나, 혹은 이제 그러니까 x가 또는 여기 있거나, 이런 형태면은, 이것을 이제 논 호모로지니어스 리니어
죄송해요. 글씨가 제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니까 이 해가 존재할 건데 그러면 이제 해를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전개가 훅 튀어나오는데 어 이 YX라는 어떤 논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은 그러니까 YPX 더하기 YCX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YP는 뭐냐면은 이 방정식의 이제 부분해인 거고 그 파티큘러 그 솔루션인가요? 그거고 YC는 이제 부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영어가 뭐 컴플렉 어쩌고 하던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부조 방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조 방정식의 어떤 일반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논 호모로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해로 이제 덧셈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부분해가 되겠고 하나는 이제 그 보조 방정식의 어떤 일반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증명을 이제 책에서 써놨는데 y는 방정식의 어떤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정식의 해가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노 호모지니어스 뭐 이퀘이션 그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y 빼기 yp는 책에서는 이제 보조 방정식의 해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조 방정식의 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위에 나왔던 이 형태를 그러니까 y 빼기 yp 얘도 마찬가지로 y 빼기 yp 얘도 마찬가지로 y 빼기 yp로 바꿔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죄송한데 그게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고는 뒤에 G인가요? 네, GX인가요? GX 맞습니다. GX.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G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변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까 전 y에다가 y 빼기 y 빼기 yp를 이제 대입해서 푸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개를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 p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이게 묶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묶냐면은 이제 Y가 할 때 Y 빼기 YP가 보조 방정식의 해이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쵸. 사실 저도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지금 증명하겠다는 거죠? 예.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책에서는 이게 보조 방정식의 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아마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0이 나와가지고 결국에 이게 해를 구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Y-YP가 이 방정식의 해임을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네네. Y-YP를 Y에다가 집어넣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네. 푸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결국에 0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Y하고 YP로 이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빼가지고 한 거죠. 그럼 이제 해가지고 결국엔 얘가 마찬가지로 GX가 나왔고 얘가 마찬가지로 GX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태가 아까 저희가 위에서 했던 그 노호모지니어스 그거 형태와 같기 때문에 똑같은 GS를 써가지고 0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얘가 이제 0이 나오기 때문에 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YX는 YPX 더하기 YCX 이게 두 개의 해를 덧셈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 혹시 모르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면 네네. 선생님 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알아보게 써갖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는 제가 못 잘 쓰는 거예요. 쓰셨는데 죄송한데 조금 밑으로 좀 내려봐 주시겠어요? 네네. 네, 여기 뭐 Y 가로 열고 이게 X인 거죠? 네, X예요. 그리고 그 옆에 짝대기는 뭔가요? 짝대기. 이거는 이제 괄호예요. 에? 괄호. 그러니까 Y 그러니까 이거 괄호잖아요.
괄호 Y 닫기. 바로 X. 죄송합니다. 아, 저 괄호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너무 급하게 써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 좀 천천히 써가지고 좀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괄호를 닫으신 거고 그리고 는 한 거죠? 네, 예. 는이에요. 네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그 기호가 노테이션이 있나 싶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거 괄호 닫은 거. 이게 너무 빠르게 써가지고 이게 일직자로 쓴 것 같아요.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더 메소드 오브 undeterminate completion인데, 그러니까 뭐 결정하지 않는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얘는 솔직히 제가 영어로 못해가지고 개수. 최소 차수를 결정하지 못하는 방법. 개수. 개수예요? 그러면은 개수를 결정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도 되겠죠? 음.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지수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YP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YP에다가 YC를 했었는데, 여기서 YP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YP는 이게 이 식의 부분해거든요. 근데 이 식의 부분해는 GX하고 지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 왜 지수가 같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Y 프라임 프라임이고 얘는 Y 프라임이고 얘가 Y잖아요.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식은 X가 없는 거겠죠? 그쵸? 근데 이 우변을 보면 X가 있는 어떤 다항식인 거예요. 그래서 X가 있는 얘는 이제 좌변은 X에 대한 다항식인데, 우변은 이게 좌변이고 이거 우변이죠. 우변에 있는 얘는 이제 X에 대한 어떤 다항식이 될 텐데, 왼쪽에 있는 얘는 이제 X에 대한 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가 없는 식하고 X가 있는 식하고 같다 하는 게 좀 보면은 약간의 그 좌변에 어떤 X에 대한 어떤 식이 없기 때문에, 그 X에 대한 어떤 그 뭐지 식이 있어야지 얘가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X가 없는 것하고 X가 있는 것하고 같다는 건 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부분 해인 YP라는 것은 부대적으로 X에 대한 어떤 식을 가질 거고, 그 식은 결국에는 GX하고 지수가 같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수가 같아야지, 예를 들어서 얘가 2차식이면은 이제 YP가 2차식이어야지 이게 나중에 풀어가지고 우변하고 좌변을 갖게 되겠죠. 이게 혹시 이해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걸 이제 글로 쓴 거고, 예, 그래서 네, 이거 그냥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글로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차수하고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y 프라임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빼기 2y는 x 제곱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그 오문분석에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하듯이 해가지고 풀면은, 이게 r 제곱 더하기 r 빼기 2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할 수 있겠죠. 그 얘가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어가지고 일단 이 x제곱을 놔두는 거예요. 그 x제곱은 나중에 부분에 풀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r은 1하고 r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 방정식이 아까 그 오원 선생님께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저 사실 진짜 이거 왜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 오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게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GX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풀면 일단 YC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YC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부분회인인 이제 YP를 구하려면은 YP는 결국에는 이렇게 X제곱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풀면은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YP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X가 X 제곱이니까 얘가 2차식이잖아.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YPX도 2차식이어야 되는데, 정확히 어떤 여기서 식 GX가 왜 X 제곱이에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위에 나오는 여기 보면 얘가 우변에 있는 여기가 X 제곱이니까. X 제곱입니다. 예. 그래서 GX가 X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2차 식이 어떤 일반적인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YPX가 2차 식이라는 저게 어떤 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된 식을 써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YP 프라임은 어 미분을 해가지고 EAX 더하기 B가 나오고 얘는 두 번 미분한 거니까 EA가 나오겠죠. 이게 미분하면 얘 없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거 식을 그냥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YP에 관련식 하나 쓰고 YP 프라임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쓰고 그 다음에 YP 프라임에 대한 식을 써가지고 이 식이 x 제곱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y에 대한 어떤 식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 보면은 그 식에다가 이 y 프라임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대입해서 풀면은 이게 푸는 과정이죠. 이게 풀면은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2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고 얘가 상수항이잖아요. 우리가 그 구해야 되는 건 얘가 이 좌변의 이 식이 x 제곱이어야 되는데 얘가 이 식이 x 제곱이 되려면은 얘가 이 2a가 마이너스 2a가 1이 돼야 되고 얘가 이제 0이 돼야지 없어지는 거고 얘도 없어져야 되니까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그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이 마이너스 2a가 1이면은 x 제곱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마이너스 2a는 1, 2a 빼기 2b는 0, 2a 더하기 빼기 제가 잠시만 지금 갈려가지고 아니, 네, 이 c는 0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거 풀면은 거기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c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니까 yp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제곱 빼기 2분의 1의 x 빼기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y는 yc 더하기 yp로 쓸 수가 있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이제 c1 ex 더하기 c2 ex 빼기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1 x 빼기 4분의 3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그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다 합쳐가지고 결과 합쳐가지고 식쭉 쓰는 형태가 나오겠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예제를 풀 텐데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예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예제는 이제 그 복소수해가 나오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복소수해가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예시를 풀면은 ypx는 a 코사인 x 얘는 왜 그러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gx잖아요. 얘 우변에 얘가 gx인데 gx가 sin x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 차수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 2차, 1차씩 1차씩 맞춰야 되고 2차씩은 2차씩 맞춰야 되는데 얘는 sin x 형태니까 이제 좀 일반화 형태로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b 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시나요 혹시? 네. 이게 왜 갑자기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A sin x가 왜 A 코사인 x 플러스 B sin x 나오죠?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가물가물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식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푸리에 때 방정식 그거 아닌가요? 푸리에 계수인가? 프리 개수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핫 이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좀 관련 있을 것 같아요. 예. 프리 개수와 관련되니까 저 고등학교 때 뭔가 이거 비슷한 식 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생각이 안 나긴 안 나는데 그냥 제 느낌에 이건 그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려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내 책에 보면은 example 3 바로 위에 if gx is either c cosine kx or c sin kx, then because of the rules for differentiating the sine and cosine function에 대한 trial particular solution. 그러니까 아까 저는 오은옥 선생님 말대로 이거일 것 같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이게 맞다라는 걸 확인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꼴은 아까 이상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꼴하고 뭐 유사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왜 아까 위에서 gx가 x제곱이면은 차수가 제곱인 차수가 하나가 있어야지 양쪽이 똑같아질 거야. 그러면서 시작했었잖아요. 폴리노미얼일 때. 근데 사인 코사인에서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 뭐 부호는 달라지지만은 코사인 사인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그냥 y 이런 거를 조합을 했을 때 사인 x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y라는 함수가 코사인하고 사인의 뭔가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냥 뭔가 코사인은 싸고 사인하고 유사하니까 그냥 둘 다 한꺼번에 써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허유민 선생님 나서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대충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올 수밖에 나오면 없을 거야. 어, 약간 그런 그렇게 뉘앙스.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 아니, 그래서 그런데 이거 사인 x를 가지고 이게 코사인하고 그 a 코사인, b 코사인, a 코사인, b 사인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유추가 잘 안 왜냐면 돼요. y에 두 번 미분한 거하고 y 한 번 미분한 거하고 y 그 자체에 2를 곱한 거에다가 빼고 막 이런 식의 조합이기 때문에 아, 어쨌든 코사인하고 그러니까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와 사인 앞에 있는 개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런 꼴일 수밖에 없다. 약간 그렇게 시작한 게 잘 아닌가. 섞어보면 어떻게 예, 되지 예, 예, 않을까요? 예. 그 요렇게 뭐, 섞었을 때 하면은 A하고 B를 잘 잡으면 그런 거 보면 프리의 급수하고 좀 관련성 있을 것 같기도 관련도 한데,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관련도 잘 있을 것 같긴 모르니까, 프리의 하는데, 급수. 예. 수는 찾아보니까 시그마 안에 an 코사인 nx 플러스 b 그 b의 아래에 n 사인 그다음에 큰 글자 nx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인데 각각 앞에 a sub n, b sub n 이 개수라 그러나요? 걔네들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x 앞에 각각 n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그러니까 딱 정해진 답은 없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서 gx가 x 제곱일 때 우리가 상상을 했잖아.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아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걸 갖다 미분하고 답을 미분하고 하면 어떤 식으로 비슷한 패턴이 나올 거야. 뭐 이제 그런 식의 추측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사인 x에서 왜 이런 일반 유도식을 상상했을까 이제 그걸 그 부분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많이 풀어보니까 이런 감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감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뭘까 그걸 추측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해보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국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군요.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 처음 생각할 때 저도 사인에서 코사인하고 사인 나오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다가 그냥 코사인하고 사인 둘 다 뭔가 둘이 좀 관련이 있잖아요. 둘이 좀 관련이 있으니까 둘 다 한꺼번에 쓰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그 일반화된 식이 아닐까 해가지고 붙였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 쓰셔야 되는데 얘를 결국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a의 사인 x 더하기 bx 코사인 사인 x가 나오고 y를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코사인 x에다가 이게 b 마이너스 b 사인 x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아까 그거 같은 똑같이 하면은 그냥 대입을 한 다음에 하면은 이 좌변에 이게 사인 x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에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그 마찬가지로 하면은 어 마이너스 3a 더하기 b 그러니까 그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아까 전에 묶어가지고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아까 그 똑같은 방법대로 하면은 그러면 이게 하면은 a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b는 이제 마이너스 10분의 1이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ypx는 마이너스 10분의 1 코사인 x 빼기 마이너스 10분의 3 사인 x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아까 전에 보조 방정식, 그러니까 저희가 위에서 했던 그, 그 예제 첫 번째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좌변은 똑같은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맞나요? 네, 저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잠시만요. 아, 형태는 똑같죠. 좌변하고 이 좌변이 이렇게 아까 전에 첫 번째 하고 있는 식하고 두 번째 있는 식 좌변은 둘 다 같기 때문에 그 보조 방정식도 같겠죠. 그 보조 방정식 같으니까 보조 방정식이 같으니까 교육이 수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y는 이제 그 px 더하기 cx니까 C1 EX 더하기 C2 2의 마이너스 EX 빼기 10분의 1 코사인 X 더하기 3 사인 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하나의 이제 성질이 나오는데 어떤 성질이 나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제 우변이 전부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 항이 한 개였잖아요. 항이 한 개였는데 그게 아니라 막 항이 여러 개인 거예요. 덧셈, 덧셈, 덧셈 이렇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 GX라는 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한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일단은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해가지고 G1X하고 G2X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G1X에 대한 식을 YP1이라는 함수로 이제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G2X에 대한 어떤 그 해를 YP2라는 어떤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의 합, 아까 전에 그 해들의 합은 어 좌변에 있는 식은 똑같은데 우변에 있는 식을 보면은 G1X 더하기 G2X가 나오겠죠. 얘의 이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YP라는 어떤 함수 자체가 GX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좌변에 있는 얘보다 우변에 있는 얘가 훨씬 더 잠시만요. 이거 렉 걸렸네요. 이거 좌변에 얘보다 우변에 있는 얘가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YP라는 어떤 함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수도 얘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좌변에 있는 식은 이제 얘 똑같아도 그 뭐지 우변에 있는 식은 더 셈이니까 분명히 얘네 둘 각각에 있는 어떤 좌변하고 다를 텐데 얘에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저는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시를 들면은 y 프라임 프라임 빼기 4y는 x의 2x 더하기 코사인 2x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해냐면 보조 방정식의 해 일반 해를 구하면은 ycx는 결국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식은 아마 그 아까 오은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y 프라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 식이 저절 나온 것 같고 따라서 이것을 다시 y 프라임 프라임 빼기 4y는 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yp잖아요. 거기 yc는 구했으니까 yp를 구해야 되는데 yp를 구하려면은 이제 얘의 차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얘의 차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덧셈끼리 연결되어 있고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얘 하나 분리하고 얘 하나 분리해서 한꺼번에 더하자라는 게 그 관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얘와 얘 분리를 하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얘 x에 2x만 있을 때를 한다면은 yp1x는 ax 더하기 일반 해를 쓰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어떤 1차식이 되는 거니까 어 일반 더하기 식을 쓰면 ax 더하기 b가 나오겠죠. 2x는 그대로 적고
그러면은 yp1 프라임은 결국에는 네,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은 이제 ax만 나오겠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yp2p 프라임 프라임에 하면은 얘를 또 미분한 거니까 미분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결국에는 이게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y 대신 c를 다 대입을 해서 풀면은 이 형태가 나오겠는데, 결국에 얘는 이제 EX끼리 묶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EX를 하나 묶고 EX끼리 모두 묶고 나머지는 다 다항식, 그러니까 X에 대한 다항식 처리해가지고 푼 거죠. 그럼 얘가 이제 XJ EX 나오는 건데, 그게 얘가 되려면은 일단은 이제 이 얘가 이제 1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 그 1차, 그러니까 X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3A는 1이 나오고 2A 빼기 3B는 0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A라는 것이 이렇게 풀면은 A가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얘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분의 2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9분의 2가 2의 2x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코사인 EX, 그러니까 코사인 EX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EX 해가지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은 YP2X는, 그러니까 일반 해를 적는다면은 또 코사인 EX 더하기 C에 C입니다. 이거 제가 괄호인 것처럼 보이는데 C입니다. C의 코사인 EX 더하기 D의 사인 EX가 나오겠죠. 아까 전에 그 이사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그 식을 일반화한 거겠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그 마찬가지 논리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한 번 미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제가 빼놓은 것 같은데, 이거 죄송합니다. 빼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한 과정을 빼놓은 거겠죠, 아마. 그러면은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식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y 프라임, 제가 계산한 거 까먹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프라임, 그러니까 y 한 번 미분한 거하고 y 또 미분한 거 그 식이 또 있겠죠. 그 식을 전부 다 개입 대입하면은 또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책에서는 이런 식이 나온다고 하던데, 얘가 이제 코사인 EX가 나오는 거니까 계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하면은 얘하고 얘가 같은 거, 얘가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사인은 사인끼리 계산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 EX니까 사인은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코사인은 이제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은 마이너스 8분의 1 코사인 EX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해가지고 C1에다가 EX 더하기 C2에다가 마이너스 EX 빼기 3분의 1x 더하기 9분의 2의 EX 이렇게 나오게,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코사인 EX가 나오겠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썸메트리 어프 여기서부터 제가 해석을 하기를 포기했는데, 아까 전에 지수가 결정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확실히 좀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GX라는 것이 2의 KX 더하기 PX는 수가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PX를 차수가 N인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YP 아까 우리가 구했던 Y, 계속해서 말했던 YPX는 거기에 2의 KX, QX로 적을 수가 있고, 이 QX라는 것은 거기에 차수가 N인 다항식인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그
YP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좌변에 있는 GX하고 같아 있는 그 차수하고 같아야 하기 때문에 P의 차수가 N이면은 당연히 Q의 차수도 N이어야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 코사인까지 붙였는데 코사인까지 붙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은 GX는 코사인이거나 아니면 사인이 붙으면은 이제 PX는 차수가 거의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이 PX 차수가 N이 다항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PX의 차수는 N이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저희는 아까 전에 그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게 코사인에다가 코사인 하나 있고 사인 하나 있는 식 그러니까 이 둘이 더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QS하고 RS는 전부 차수가 N이 다항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책에서 뭔가 좀 정리 같아가지고 증명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책에서는 증명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직관적으로는 아까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하면은 차수가 그래도 N일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직관적으로는. 이게 실제 증명을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여기서 원래는 이거 하고 책에서도 이거 하고 예시가 또 하나 나와요. 그 예시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예시도 마찬가지로 그 해가 복소수를 가지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메소드 오프 베리에이션 오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예시가 하나 있는데 얘도 예시가 그 전부 다 복소수예요. 그 나머지는 다 복소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있는 얘기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까지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 이번에 아까 전에 옹호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이제 동차 미분 방정식이 있었는데 동차 미분 방정식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y1x하고 y2x는 그 독립이잖아요, 독립. 그 독립이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책에서 설명해 놨는데 이게 얘가 독립이면은 결국에는 이제 C1하고 C2를 대신하는 x에 대한 어떤 함수를 도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C1과 C2를 U1x와 U2x로 바꾸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도 독립이라는 것은 Y1x하고 Y2x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C1과 C2를 x에 대한 어떤 다른 이제 함수를 바꿔도 영향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똑같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저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은 YPX는 U1X Y1X 더하기 U2X Y2X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베리에이션 오브 파라미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고배 미분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YP라는 것은 미분 방정식이다. 라는 조건 하나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거 보이시죠? 이거 맨 그 왼쪽에 있는 얘가 0이다라는 어떤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YP 프라임은 그 YP 그러면은 얘가 0이라면 얘가 남잖아요. 그 얘에 대해서 또 고배 미분법을 쓰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럼 따라서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거 그 뭐지? 그러니까 YP를 구하고 YP 프라임 구하고 YP 프라임 구해가지고 거기다 Y에 대한 어떤 식에 대비해가지고 풀었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P의 YP 프라임에 YP 프라임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 0이 되는 어떤 이게 함수 보조 방정식을 그 방정식을 이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정식 세워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Y1과 Y2는 이제 부조 방정식 해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서는 부조 방정식 해결하라고 써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어떤 그 뭐지? 생각이 많이 없어가지고 해석을 선지 못했어요. 여기서 보조 방정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보조 방정식. 뭘 보조한다는 건가요? 어떤 아, 거는 이게 방정식인가요? 그러니까 보조 방정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그 위에서 했던 그 뭐죠? 그러니까 YC를 구할 때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 그건 어떤 제가 아까 발표했던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억실러리, 그러니까 보조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그거 똑같은 말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R 값 찾았잖아요. GX가 0일 때 네네. 일반 해를 찾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보조 방정식이라고 해요. 어떨 때는 그 보조 방정식하고 특성 방정식, 억실러리 이퀘이션하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아, 다른 표현을 특성 쓰는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보조 방정식이라고도 하는가 보네요. 네, 둘 다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음,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실 보조 방정식 이거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본 게 있었거든요. GPT의 답변은 뭐냐면은 이 보조 방정식을 찾으면은 그 미분 방정식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조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 방정식 찾을 수 있으면 미분 방정식 쉽게 풀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챗 GPT 답변 보면 이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희 그 보조 방정식 찾을 때, 그러니까 y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y 이런 식의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상상을 했잖아요. y가 아마 e to the rx면은 이걸 미분을 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개수만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그 추측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R 값을 찾아낸 거고, 결국에 그 e to the r의 x가 어떤 그 R이라는 해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근데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게 또 그 이퀘이션의 어떤 특성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점에서. 확실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여기서 컴플리멘터리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보조 방정식인데 요게 아까 말한 그 특성 방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그쵸. 아, 저도 좀 다르대. 아니. 제가 이야기한 거 뭐였냐. 그렇게 하면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보조 방정식이라 그래서 그 옥실러리 이퀘이션을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책에서는 옥실러리 이퀘이션하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똑같이 말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컴플리멘터리 이퀘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 예, 예. 그거였으면 지금 제 말이 틀린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했네요. 저는 이거 말한 건 줄 알았어요. 그 Y1, Y2 말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번역을 잘해야 옥실러리 그걸 저는 보조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전, 네. 이거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Y1, Y2가 보조 방식 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책에서는 보조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풀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가 잠시만요. 어디까지 죠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푸는 거죠.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0이 되는 거고 또 여기 있는 B에 대한 어떤 이식도 0이 되는 거고 C에다 이식도 0이 나와야지 다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위에 A, B, C는 이제 0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전체식 여기는 전체식 여기 전체식 이 전부 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어떤 U1 프라임, Y1 프라임 더하기 U2 프라임, Y 프라임은 0이 나오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결론가 뭐냐면은 U1 프라임과 U2 프라임을 찾을 수가 있으면은 U1과 U2를 결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U1과 아까 U2는 이제 아까 C를 대신해서 만들어 거잖아요.
그래서 C를 대신해서 만들어진 그 함수인데 그 함수를 미분한 것을 찾는다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그 C1과 C2를 대신하는 어떤 U1과 U2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해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그 위에서 말했던 그 서메이트 어프, 더 메소드 어프, undetermined, 뭐 커플식, 죄송합니다, 영어 못해서. 이런 코피션트예요? 코이피션트. 코피시언트, 감사합니다. 코피시언트, 코 뜨다. 코이피션트. 코이피션트요? 네. 감사합니다. efficient. 제가 영어로 뭐 못해가지고 발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우리 영어 선생님도 있고 다 네,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선생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커피시언트, 네네. 코이피션트. 커피시 코피션트다. 저 색깔이네. 죄송합니다. 아니,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coefficient, 코이피시언트, efficient. 코피시언트, 코 떼고 efficient. 이피시언트, 예. 그래서 아, 붙여서 coefficient. 코이피시언트.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영어 실력도 좀 더 탄탄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여기서까지 제가 발표였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 혹시 있나요? 여기 컴플리멘터리 이퀘이션 찾아보니까 상호 보완 방정식 이렇게 나오네요. 뭔가 U1과 U2가 뭔가 상호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이름 같네요. 뭔가 느낌이.